이번 시간에는 챕터 02 X 플랫폼 설치 및 환경에 헬로 프로젝트 만들기 그 부분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었죠. 화면을 만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생성을 하고 그 위에 컴포넌트를 배치를 할 겁니다. 많은 컴포넌트가 아니고 헬로 X 플랫폼 간단하게 찍어볼 수 있는 컴포넌트 버튼 한 개를 좀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를 발생을 시킬 거고, 이벤트 발생이 되게 되면 코딩상에서 이벤트 오브젝트, 이벤트 객체에 대해서도 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코딩 규칙 부분이 있습니다. X 플랫폼의 컴포넌트의 속성은 소문자다. 예를 들어서 버튼에 툴팁 텍스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쭉 소문자죠. 이런 규칙. 그 다음에 이벤트 부분에 X 플랫폼의 이벤트는 소문자다. 그리고 메소드는 약간 다르게 아래 이제 보시면 컴포넌트 점, 자, 버튼 점, set, focus, F가 대문자죠. 소문자로 시작하고 합성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전환을 한다. 그리고 객체 타입의 속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배우게 되겠습니다. 물론 툴에서 전부 다 이 규칙이 다 맞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코딩할 때 자주 쓰는 그런 부분들이 속성이라든가 이벤트, 메소드 이런 부분들이죠. 자주 쓰는 부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되고 맞지 않은 부분, 예외가 발생하는 부분들은 수업 중간중간에 다시 한번 그런 규칙들을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은 좌측 상단의 풀다운 메뉴에 파일에, 뉴에, 아이템에, 폼에서 만드셔도 되고요. 여기서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첫 번째 툴바의 세 번째 뉴 아이콘이 있습니다. 하얀 아이콘.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자, 뉴 아이콘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만드는 부분도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위자드가 뜨고요. 첫 번째 네임은 지금 우리가 만드는 화면의 파일명입니다. 헬로우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헬로우. 아래쪽 로케이션 부분은 이전 프로젝트 만들 때도 간단하게 언급이 됐었는데요. 지금 생성하는 화면을 담을 폴더다. 자, 그렇게 얘기가 됐었죠. 실제로 폴더 생성이 됐고요. 자, 근데 우리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화면의 개수가 1000번이다, 10,000번이다. 하나의 폴더 안에 다 관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뒤쪽에 이제 과정에서 이런 폴더를 따로 추가로 만드는 부분을 배우게 될 겁니다. 지금은 기본 프로젝트니까 베이스라는 곳에 화면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트. 자, 그 다음 스텝은 자세히 보시면 inheritance FDL 이렇게 나와 있죠. 전부 다 생소하지 않은데 뒤쪽 FDL은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용어가 이 프로젝트 이전에 프로젝트를 만들 때도 나왔죠. ADL은 프로젝트의 메인 화면이다. 메인 화면의 모양이다. 그랬었고요. FDL은 폼입니다. 화면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에 나와 있는 inheritance는 상속 얘기죠. 상속 화면. 자, X 플랫폼은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요. 물론 이 내용 자체도 여기서는 다루진 않을 겁니다. 뒤쪽에 상속 과정에서 배우게 될 건데 상속을 해주는 부모, 즉 조상 화면이 있으면 콤보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조상 화면을 선택하는 스텝인데 이 부분은 상속 과정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요. 자, 넥스트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위스하고 하이트가 나와 있는데 화면의 사이즈입니다. 디자인 사이즈 1024-768이 나와 있는데 저는 지금 동영상 해상도 그렇게 높게 할 수는 없으니까 800에 600으로 가겠습니다. 800에 600 픽셀 사이즈의 화면이 생성이 된다. 참고로 X 플랫폼의 화면의 사이즈라든가 컴포넌트 좌표 이런 부분들은 픽셀 단위입니다. 그리고 넥스트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스텝. 이 부분 좀 전에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요. 프로젝트를 만들 때 MLM 관련된 부분입니다. 멀티 레이아웃 매니저 관련된 부분인데 깊이 들어갈 수는 없고 뒤쪽에 MLM 과정에서 자세하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트. 마지막 스텝인데요. 마지막 스텝은 위젯 이미지 선택하는 창입니다. 이 과정도 위젯 어플리케이션 과정에 따로 배우게 될 건데요. 위젯은 반드시 이미지가 있어야 되고 그 이미지를 선택하는 과정인데 자, 위젯 만드는 과정도 아니고 이미지도 등록해 놓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비활성화 되어 있고 이 부분은 뒤쪽에 어플리케이션 과정에서 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피니시 버튼을 눌러서 화면 생성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빈 화면이 생성이 됐고요. 헬로 X 플랫폼을 띄울 수 있는 버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상단 툴바에 긴 툴바 중에 컴포넌트 툴바가 있습니다. 자, 컴포넌트를 그리시는 방법은 그리시고자 하는 컴포넌트를 클릭을 하시고 화면에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
컴포넌트가 구분이 잘 안 간다더라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를 살짝 올려보시면 이렇게 툴팁 텍스트가 뜹니다. 버튼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버튼 아이콘 클릭을 하시고 화면에 드래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하시고 드래그. 자, 그러면 버튼 컴포넌트가 생성이 됐고요. 이 버튼 컴포넌트의 텍스트 값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우측 속성에 appearance라고 하는 속성 그룹이 있습니다. 자, 속성창 보는 방법은 조금 이따가 개발 환경을 디테일하게 볼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고요. 자, 텍스트라고 하는 속성. 자, 말 그대로 컴포넌트의 텍스트 값을 입력하는 속성인데 여기에 hello라고 텍스트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버튼 컴포넌트의 속성이 바뀌었죠. 자, 버튼 컴포넌트에 이벤트를 발생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뭔가 일을 시켜야 되겠죠. 버튼이 눌려지면 뭔가 일을 해라. 보통 객실 기반의 개발 툴들에서 이벤트를 생성을 한다. 핸들러를 연결을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이벤트를 생성하는 부분은 속성창의 네 번째 아이콘입니다. 번개 모양 아이콘. 자,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이 버튼이 발생시킬 수 있는 이벤트 목록이 나옵니다. 자, 버튼은 우리가 이제 온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에 많이 일을 시키죠. 이벤트를 생성을 시키게 되는데 이벤트를 만드는 방법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을 해보면 온클릭 뒤쪽에 즉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싶은 항목 이벤트 이름 뒤쪽 하얀 부분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벤트가 생성이 됩니다. 더블 클릭. 자, 그러면 가운데 메인 스테이지 부분이 바뀌었죠. 자세히 보시면 하단 탭에 자, 디자인과 소스와 스크립트 탭이 있는데 첫 번째 디자인 탭은 방금 봤죠. 화면을 그리는 탭입니다. 화면을 디자인하는 탭이고 두 번째 소스라고 한 탭은 화면의 정보라든가 화면에 붙어있는 컴포넌트들 XML 태그로 제너레이트가 되는데 그 XML 태그를 보거나 편집하는 부분이다. 자, 세 번째 스크립트 탭은 엑스플랫폼은 자바스크립트로 스크립팅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로 로직을 기록하는 그런 탭이다. 자, 이 부분에 자바스크립트에서 메시지 박스 띄울 때 쓰는 API 자, alert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alert 그리고 더블 코테이션으로 막으시고 hello X 플랫폼을 타이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초기에 만들기로 했던 과정이 화면 작성이 끝났고요. 이 화면을 저장을 하시고 동작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플랫폼에서 우리가 만든 화면을 실행해 볼 수 있는 모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가 바로 해볼 건데요. 상단에 퀵 뷰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화면이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지만 실행 모드로 확인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디버그 모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개발 툴 중에 VB라든가 .NET 이쪽에 보시면 로직에 중단점을 걸고 라인 추적을 해가 볼 수 있는 디버그 모드가 있는데 그 디버그 모드도 디버그 기능도 X 플랫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로직이 한 줄밖에 없기 때문에 뒤쪽에 본격적으로 화면 실습할 때 그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퀵뷰 아이콘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단축키는 Ctrl F6 눌러도 결과는 같은 내용이다. 자, 그럼 만든 화면이 실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만든 버튼, 이벤트까지 생성을 했죠.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면 메시지 박스가 뜨죠. 이런 화면이 생성이 되고 이벤트를 만들고 동작이 된다. 자, 이런 개발 툴로 화면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성된 산출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산출물. 자, 탐색기 D 드라이브의 루트에 자, 리아 다시 프로젝트에 이 부분이죠. 자, D 드라이브의 루트에 리아 다시 프로젝트에 베이스라고 하는 폴더가 있었고 폴더 안에 frm hello.xfdl 파일이 생성이 되어 있죠. 자, 이 파일을 제가 문서 편집기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현재는 아크로 에디가 깔려 있고요. 지금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울트라 에디터나 에디트 플러스 많이 쓰시는 것들 있죠. 그걸로 편집을 열어보셔도 결과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열어보면 자, 이런 XML 태그가 나옵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화면의 구조는 크게 많이 복잡하거나 다르진 않고요. X 플랫폼 화면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든 화면의 어떤 속성이라든가 화면 위에 있는 붙어 있는 컴포넌트의 속성 이런 개수들은 XML 태그로 이렇게 저장, 제너레이트가 되어 있고요. 로직은 자바스크립트로 좀 전에 구현해 놓은 타이핑을 해 놓은 자바스크립트 보이죠? 자바스크립트로 구현이 됩니다. 화면이 아무리 크고 복잡해도 이 구조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화면의 생김새 정보는 XML 태그가 마크업을 하고 로직은 자바스크립트로 구현을 한다. 생성된 산출물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제 개발 환경을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부분,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부분은 이렇게 설명이 됐던 부분이죠. 베이스 아래쪽에 화면이 생성되는 부분은 지금 보셨고, 그 우측에 속성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버튼을 선택을 하시고 속성을 보시게 되는데, 속성창을 보실 때도 약간의 요령이 조금 필요합니다. 아이콘이 5개가 있는데 툴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 아이콘 보는 방법이 약간 헷갈릴 겁니다. 헷갈리지 않은 방법을 설명해 드리면 속성의 아이콘은 2개 끊고 3개로 보십시오.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자, 뒤에 3개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뒤에 3개 중에 첫 번째는 버튼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텍스트 값을 변경을 시켜봤었죠. 두 번째 번개 모양 아이콘은 이 버튼이 발생시킬 수 있는 이벤트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세 번째는 바인딩 정보를 보는 그런 아이콘인데 지금 설명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엑스플랫폼 바인딩 기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바인딩 개념을 설명드리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기능만 얘기를 할게요. 바인딩 정보다. 속성, 첫 번째가 속성, 두 번째가 이벤트, 세 번째가 바인딩 정보다. 이 세 개를 앞쪽 아이콘에서 그룹 형태로 볼 거냐, 알파벳 순서로 나열해서 볼 거냐, 그런 아이콘들입니다.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딩의 규칙들이 있다라 그랬죠. 지켜주셔야 될 기본적인 코딩의 규칙이 있는데 많이 쓰시는 것들입니다. 속성, 버튼의 속성 보시다시피 전부 소문자죠. X플랫폼의 이런 버튼의 속성, 컴포넌트 속성은 소문자로 기록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번개 모양 아이콘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 버튼이 발생시킬 수 있는 이벤트. 이것도 소문자죠. 코딩을 통해서 이벤트를 제어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소문자로 제어를 한다. 자, 그러면 소문자가 아닌 게 있습니까? 또 보셔야 되겠죠. 스크립트 탭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하단 스크립트 탭에 자바스크립트 코딩 부분에 자, 우리가 만든 버튼의 객체 이름을 쓰고 제가 점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버튼이 갖고 있는 속성과 메소드가 나옵니다. 까만 것들은 속성이고요. 빨간 것들이 메소드인데 속성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쭉 소문자죠. 합성어가 있어도 소문자고요. 아래쪽 메소드는 자, 규칙이 이렇습니다. 소문자로 시작을 하고 합성어의 첫 글자에서 대문자 전환을 합니다. 자바 같은 거 공부할 때 자바의 약속, 자바의 메소드의 약속 그런 얘기를 많이 할 때 이런 규칙, 비슷한 규칙이 있죠. 이것도 지켜주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객체 타입의 속성이 있습니다. 자, 버튼을 선택을 하시고 속성을 보시면 포지션이라고 하는 속성, 자, 이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포지션 왼쪽에 보시면 플러스 아이콘이 조그맣게 붙어 있죠. 하위에 뭐가 있다. 자, 그런 것처럼 보이죠. 확장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버튼의 포지션이라고 하는 속성은 객체 타입의 속성이고 이런 하위 속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딩을 통해서 버튼의 넓이 값을 변경을 해보겠다. 그럴 때는 그냥 버튼 이름, 버튼 00.width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요. 버튼 00.position.width equal 100, 200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객체 타입의 속성 또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벤트 부분에 이벤트 오브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든 버튼 이벤트에 참조돼서 들어오는 인자가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자는 이 이벤트를 호출한 오브젝트, 버튼 00가 되겠죠. 두 번째 인자는 자, 이벤트가 발생한 부가적인 정보, 이벤트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니까 뭔가를 가지고 있겠죠. 이런 내용을 한번 찍어볼게요. 아래쪽에. 자, 이 하고 점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벤트 오브젝트는 이런 기능을 담고 있다. 첫 번째 Alt키가 있죠. 엔터를 한번 쳐볼까요? 2점 Alt키. 예를 들어 사용자 측에서 이런 요구사항이 들어와 있다는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버튼을 클릭을 하는데 사용자가 버튼의 Alt키를 안 누르고 그냥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A 로직을 실행을 시켜주고 Alt키를 누른 상황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비로직을 실행을 시켜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의 이벤트 안에서 로직이 분기가 일어나야 되겠죠. Alt키 상황을 판단을 하고 그때 이벤트가 발생한 부가적인 정보를 이벤트 오브젝트 안에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구문들은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겠죠. 2.Alt키. 자, Alt키는 눌렀느냐 안 눌렀느냐 둘 중에 하나겠죠. 불리한 값이니까. 자, true, false입니다. true면 자, A 로직. 자, 아니면 Alt키를 누르지 않은 상황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B 로직을 실행을 시켜달라. 그런 요구사항은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겠죠. 자, 기억하십시오. 이벤트가 발생한 모든 부가적인 정보는 이벤트 오브젝트 안에서 우리가 찾아내서 써야 된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화면 실습은 대체 우리가 만들고 싶었던 화면 실습 내용은 여기까지가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파워포인트를 보고 이번 챕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영상에 나와있던 프로젝트 산출물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lia-project.xprj 프로젝트 안에서 나오는 프로젝트 파일이고요. lia-project.xadl은 ADL 메인 화면의 모양 정보다라 그랬죠. global-xml은 전역, 객체 혹은 전역 변수를 담고 있는 파일이다. 그리고 default underbar type def.xml은 컴포넌트 우리 프로젝트의 기능을 담고 있는 파일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전 영상에서요. 그 다음에 화면 산출물은 확장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XFDL이다. 기억하십시오. 이런 확장자 이름을 보시고 X 플랫폼 산출물을 또 구분하실 줄도 아셔야 되겠다. 자, 이제 이 챕터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이라든가 실습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개발 환경을 익혀 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나 프로퍼티 하단의 아웃풋 창 위치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 특히나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라든가 프로퍼티 창 내용들 몇 가지 기억하셔야 될 내용들이 언급이 됐었죠.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코딩 규칙도 기억을 해주십시오. 물론 X 플랫폼의 모든 코딩 규칙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제약으로 다 맞는다는 아닙니다. 예외가 발생이 되면 뒤쪽 챕터에서도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성 산출물의 위치, 확장자를 통해서 X 플랫폼 산출물도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되겠다. 자, 여기까지 챕터 02번 X 플랫폼 설치 및 환경, 프로젝트 만들기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